출발 새 아침.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거나 바람을 따라 주인 없는 5만 원짜리가 이리저리 굴러다닌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오늘 재수가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이 볼세라 급히 주머니에 숨기고 종종 걸음으로 그 자리를 빨리 떠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이 아니라면 말이죠. 제주도에서 한 80대 할아버지가 몇 년간 차곡차곡 모은 2천만 원을 찾아서 집에 왔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옵니다. 어르신 돈 찾아놨으니 빨리 가져가세요 라고요.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있던 할아버지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는군요. 내가 떨어뜨린 눈먼 돈 2천만 원. 시민들이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주워서 파출소에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을요. 참으로 아름답고 선량한 시민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우리도 그 선량한 시민들과 함께 지금부터 아름다운 세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답답한 출근길 진짜 뉴스로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헬마 뉴스.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제가 임경빈 작가 들어오자마자 네. 원색으로 빨강, 노랑, 파랑 한번 입어봐라 그랬어요. 신호등처럼. 네, 내일 입고 오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첫 번째 소식은 결국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소식입니까? 네, 어제 추가 확진자가 이제 3명이 확인이 되면서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확인된 확진자는 19명이고요. 네. 한 명이 퇴원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이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막고 방역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정부에서는 연일 강경한 조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는 네. 이제 교육계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중랑구와 성북구의 유치원, 초중고교 42개교에 대해서 오늘 13일까지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방문을 했던 지역이기 때문인데 네. 기존에도 이제 학교별로 자체 휴업을 하는 사례는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교육청이 휴업 명령을 직접 내리기는 처음입니다. 네. 이미 이제 어제까지 전국에서 372개교가 자체적으로 휴업 중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학교들이 이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영향을 받게 된 셈입니다. 그러니까는 확진자가 3명 늘었지만 그래도 예. 또 퇴원하신 분도 계시고 퇴원 네. 예정인 분도 계시고 예. 그래서 조금 다행이긴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예. 교육청에서는 휴업 명령을 내렸다 이거군요. 네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강경하게 그 조치를 이어가는 모양새고요. 네. 교육부는 이제 어제 대학들한테 개강 연기를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중국에서 춘절 연휴가 끝나면서 그 국내로 돌아오는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고려한 결정인데요. 중국 전역을 방문했던 유학생이나 한국 학생들, 교직원들에 대해서 등교 중지 그리고 이제 자율 격리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정부 부처가 그 모든 정부 부처가 나서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서는요, 이 대학생들 뭐 장기 휴업 사태가 길어지게 되면요, 네. 학생들 등록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렇죠. 예. 온라인 수업을 한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럼 수업료 좀 돌려주세요 이런 운동도 있대요. 우리도 좀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또 부수적으로 정말 하면 안 되는 인종 혐오들이 튀어나오고 있다. 예. 이러더라고요. 예, 해외에서 이런 소식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권에서는 네. 그 중국인뿐만 아니라 동양인 전체에 대한 혐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국내에서도 사실은 뭐 초기에 중국인이나 중국 출신 동포들에 대해서 이런 일부 혐오가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정작 해외에 나가면 그 사람들은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싸잡아서 차별을 하는데요. 그 동양인들을 향해서 공격적인 혐오를 쏟아내고 심지어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는 소식입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사례들을 제가 어제 몇 개 찾아봤는데 네. 아일랜드에서는 지나가는 동양인 여성을 향해서
코로나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막 비웃고 자기들끼리 그런 낄낄대는 영상이 올라왔고 페루에서는 동양인 관광객을 향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쫓아다니면서 촬영을 하는 그런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고 그 굉장히 폭력적인 그 미국 뉴욕에서의 영상인데 지하철역 안에서 갑자기 이제 동양인 여성을 향해서 욕설을 하면서 자기가 막 감염됐다면서 너한테 옮겼다 이러면서 이제 폭행을 가하는 그런 영상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정말 미성숙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 제가 여기서 딱 본 거는 동양인 여성을 향해서 이런 게 특히 많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뭐 폭력이라는 거는 가장 그렇죠. 약한 존재를 향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이런 어떤 불안의 시대, 지금처럼 알 수 없는 어떤 감염병이 번지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나와 다른 사람, 조금이라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서 공격하거나 내가 봤을 때 만만한 사람을 그렇죠. 이렇게 공격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그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이성을 뭐 제대로 차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생각이 뭐 듭니다. 여성이나 뭐 노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그렇죠. 식의 그런 비하나 이런 네. 뭐 공격, 분노 이런 것들을 폭발시키는데 네. 정말 그러고 싶으면은 센 사람한테 하세요. 너무 비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차라리 이제 제대로 그 대응 조치를 못 하고 있는 뭐 정부를 향해서 비판을 그렇죠. 한다든지 그런다면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는 거는 정말 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하는 것들 나쁘긴 한데 또 그 근본적인 원인을 따져보면은 미지의 질병에 대한 불안이나 공포 그렇죠. 이런 거가 있더라 이런 그러니까 얘기죠. 제가 이번 전국에서 그 자주 드는 비유가 그 영화 부산행에서 네. 뭐 김의성 씨가 맡았던 그 일종의 악역 캐릭터 그런 사람들이 사실 어떤 뭐 이런 공포 상황에서 이제 반사적으로 그런 게 이제 튀어나오는 건데 우리는 이제 다들 문명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좀 이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지 침착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외국 서양 분들, 네. 동양인들 구분을 좀 잘 해보세요. 그리고 또 예,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서 네. 이제 유럽에 있는 동양인들이 오죽하면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을 정도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네, 우리 정말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유한국당 그 황교안 대표의 총선 출마 지역이 점점 어떻게 될지 늦어지면서 네. 당내 혼란도 이제 커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서는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제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서 황 대표의 이제 종로 출마 여부를 논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또 결론을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회의에 참석했던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 회의가 마치 황교안 일병 구하기 회의였다. 이렇게 느껴질 만큼이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대표가 그렇게 안 하니까 네. 그러면서 남들한테는 가라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하고 또 다른 전희경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 네, 전희경 의원이라든가 또 홍정욱 의원 전 의원, 예. 이런 분들이 또 종로에 나올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모냥 빠지는 그러니까요. 상황인 거죠, 이게. 네. 마치 대타를 내보내는 것 같은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런 상황인데 보통 정치권에서는 어디에 출마를 할지를 먼저 결정을 한 다음에 그렇죠. 내가 이런 험지에 나갑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게 원래 순서인데 이게 순서가 뒤바뀌다 보니까 약간 스텝이 좀 꼬이는 모양새고요. 네. 이 와중에 정작 그 이런 대타가 누가 나갈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고 무소속 이정현 의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새누리당 소속이었으니까 어제 저희 방송 인터뷰 하셨어요. 예, 네. 그 종로에 내가 나가겠다 이런 선언까지 나오면서 네. 이거 자칫하면은 정작 황교안 대표가 종로에 나가더라도 떠밀려 나가는 모양새가 그러니까요. 될 수가 있어서 벌써 타이밍 글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모양새와 명분에서 조금 밀렸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네. 황 대표 본인은 뭐라고 해요? 어제 이제 좀 그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 판단에 따라서 제 스케줄에 따라서 한다. 이리 와라 그러면 이리 가고 뭐 이때 발표하라 그러면 발표하고 이거는 맞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황 대표가 험지가라고 했던 다른 나머지 사람들도 같은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한테 향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게다가 이게 그 워딩의 어떤 모양새를 보면 이리 와서 붙자라고 하면은 뭐 내가 거기 가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영화 친구의 대사를 제가 다시 한번 그 인용을 하자면 네.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렇게 하는 셈이 되는데 그러니까 상대한테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런 의지를 보인 거긴 한데 듣기에 따라서는 조금 초조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정무적으로 썩 잘 만들어진 워딩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앞을 내다보기가 좀 어렵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로에 나갈 수도 없고 그런다고 다른 데로 나가면은 이게 도망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당의 한 의원은 결국 불출마밖에 답이 없다.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고도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홍준표 전 대표라든지 김태호 전 경남지사 같은 분들한테는 고향 대신에 험지에 나가라. 이렇게 종용을 해왔는데 이게 점점 힘을 받기가 어려워지는 모양새고요. 네. 이래저래 이제 지역구 선택 하나 때문에 스텝이 꼬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제1야당이 힘들어하고 있다. 공천 관련. 자, 또 세 번째로는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 문제가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접어들고 이런 있습니다. 일이 있네요. 예, 조은태 회장하고 이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측이 이제 줄다리기를 해왔는데 일단 엊그제 이제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하고 동생인 조현진 한질칼 전무가 조원태 회장 측에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지분 싸움이 더 팽팽해졌습니다. 이렇게 네. 해가지고 이 양측이 조 전 부사장 측은 31.98%, 98%, 조 회장 측은 33.45%, 이래서 이제 불과 한 1.5% 정도 그렇죠.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 됐고, 좀 특이할 만한 점은 지난해 크리스마스 무렵에 사실 그 이명희 고문하고 조 회장하고 이 말 그대로 피를 보는 갈등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정작 이제 경영권 갈등 앞에서는 가족이 손을 잡고 맞서는 모양새를 이제 취하게 됐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이 갈등 요소가 많이 남아 있는데 소액주주들이 여전히 그 조 회장 측에 그렇게 썩 우호적이지 않다라는 여론도 있고요. 이 4% 이상 갖고 있는 국민연금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양측의 표 대결은 앞으로도 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국민연금 측에서도 또 조금 계속 적극적으로 표 행사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예. 이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관련 뉴스로 뜬 게 또 조현아 전 부사장 생일 파티 때문에 너무 악몽이었다. 네네네. 승무원들이.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좀 이상하게 좀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지금 계속 여론전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이게 뭐 사실 여론전이군요. 외부에서는 뭐 국민연금이든 혹은 KCGI라고 이제 강성부 펀드나 이런 데서든 그렇죠. 꾸준히 이제 기업 운영을 좀 더 투명하게 하고 경영에 혁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내놓고 있는데 정작 사실 지배구조 개선을 하게 되면 양쪽 다 그러니까 경영권에 손을 놔야 되는 그 오너 가문을 하라는 얘기가 되는데 자기들한테 사실 칼을 들이대기는 좀 힘든 모양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도 조금 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맨날 지켜보기만 해야 돼요, 우리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확산되면서요. 거짓된 정보와 가짜 뉴스까지 무분별하게 퍼진다. 그래서 정말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20대는 잡히기도 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래서 반드시 검증된 전문가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직 약사로 활동을 하시면서 각종 의학 정보를 우리들에게 공짜로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신종 코로나 예방 및 건강 정보를 잘 전해주시는 약사 겸 유튜버 야쿠르트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처음 뵙습니다. 저도 사실은. 네.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저는 현재 약국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동시에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약사 유튜버 야쿠르트라고 합니다. 야쿠르트가 뭐 약사 플러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뭐 그 음료를 좋아하기도 하고요. 음료? 네, 이름을 그렇군요. 짓다 보니까 그렇게 떠올라서 장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사 공부하시려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또 여기다 유튜버까지 하시다니, 엄친아라고 보통 불리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유튜브 채널 야쿠르트에서는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을, 우리 그 구독자들에게 주시나요? 새로 제가 이제
알게 된 정보도 있지만 네. 기존에 알고 있었던 정보들을 조금 쉽게 말로 풀어서 그 영상을 좀 올리게 되면은 저도 나중에 볼 때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정보를 이제 다른 분들이 보고 이제 괜찮다. 이런 약이 이런 성분의 구성을 가지고 있구나. 네. 뭐 이런 효능과 부작용이 있구나. 이런 네. 것들을 좀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정보들이요? 뭐 이 약은 저 약하고 같이 섞어서 드시면 안 돼요. 뭐 이런 그렇죠. 거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약들. 예를 들어 네. 구체적으로 말을 뭐 하면 안 되는 감기약이라고 거. 하면은 감기약? 예. 뭐 그런 약들의 부작용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거나 사실 다른 약과 음식과 궁합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좀 알려드리면 기존에 몰랐던 사실인데 그렇죠.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사실 약은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네. A 약하고 B 약은 각각 성질이 달라서 같이 먹으면 안 되기도 하다. 네. 이런 건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의학 정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생활 수칙 사실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네. 뭐가 있습니까? 생활 수칙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공기 중으로 우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비말 감염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비말 감염. 비말 감염. 네. 근데 비말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비말이 잘 정확히 쓰는 게. 뭐예요? 비말이 이제 작은 이제 공기방울, 침방울 이렇게 공기에 이제 퍼져 나가는 우리 침 또는 콧물로부터 나오는 미세 입자들을 침이나 말하는데 콧물로 나오는 그런 미세 입자들이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감염이 되는 거다. 그렇죠. 보통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한 2m 정도까지는 퍼져 나갈 수가 있어요. 2m면 엄청나게. 우리도 지금 한 1.1m 정도 지금 그렇죠. 같이 앉아 있는데,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조심해야죠. 근데 우리는 이제 확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안심할 수 그렇죠. 있지만 혹시 이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좀 마스크를 쓰고 예방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가장 중요한 게 손 씻기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 손 네. 어떻게 얼마나 자주 오래 씻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 뭐 자주 씻을수록 좋긴 좋아요. 그런데 한 번 씻을 때 30초 이상 씻어야 되고요. 30초 이상 흐르는 물? 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는 것이 좋고 이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손바닥을 바닥만, 네.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균이 많은 곳이 손톱 밑이라든지 아니면 엄지 주위가 굉장히 잘 안 씻깁니다. 엄지 의외로. 주위요? 예. 왜 그래서 그래요? 엄지를? 엄지를 이렇게 돌려서 씻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네, 안 씻어봤어요. 그렇게 저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이렇게 돌리면서 씻는 것이 굉장히 위생적이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보통 30초라는 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생일 축하 노래를 2절까지 부르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흐르는 물에 비닐을 묻혀서 손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씻으면서 그렇죠. 특히 엄지 손가락 줄을 좀 약간 돌려가면서 씻어라. 그런데 네. 시간은 생일 축하 노래를 2절까지 부르는 걸로 해서 씻어라. 그러면 된다. 네, 아주 허밍으로 구체적이네. 조금 하시면. 허밍. 소리는 내지 말고. 노우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 여성분들 중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손을 너무 자주 씻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뻣뻣해져서 솔직히 손 씻기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그 손을 너무 자주 씻어서 건조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자주 씻고 또 우리가 손 소독제도 쓰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있던 수분층이 날아가기 때문에 네. 그럼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고 또 습진이 오고 뭐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좀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은 그렇죠. 감당을 해야죠. 감수해야죠. 네, 맞습니다.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비누가 없으면 손 세정제 같은 거 요즘 네. 그런 거 설치해 놓은 곳이 많던데 많죠. 세정제나 물티슈 이런 걸로 그냥 닦아도 됩니까?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물티슈는 이제 알코올이 들어있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있는 물티슈가 또 필요하군요. 그 알코올 수압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도 약국에서 팔긴 하거든요. 알코올이 묻어있는. 네. 마치 이제 화장을 지우는 그런 화장솜 네, 같이 맞아요. 예. 생겼는데 그거는 효과가 있지만 그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물티슈는 사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 바이러스를 살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물티슈도 그냥 물만 들어있는, 물 성분만 들어있으면 안 되고 알코올 성분이 들어있는 게 좀 좋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손소정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쓰려고 했더니 품귀 현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만드는 법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써보자 이런 얘기가 또 인터넷에 있거든요. 네. 직접 만들어서 써도 됩니까? 직접 만들어서 써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소독제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네. 근데 이제
알코올이랑 뭐 글리세린을 이용한다면 손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구하기 좀 힘들다면 이런 방법을 좀 이용하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려요. 그러면 아니 우리가 알코올은 좀 많이 들어봤는데 글리세린은 어떻게 약국 가서 사는 거예요? 네, 약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바세린 제품에 들어있는 그런 건가요? 네,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손에 이제 보습을 맞기 때문에 이제 끈끈하게 잡아줘서 알코올이 빠르게 증발하지 않도록 그런 효과가 머물도록 있군요. 네, 해주는 효과가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손 씻기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꼭 지키시고. 자, 그럼 이제 마스크, 매우 중요한 마스크. 네.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이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때요? 마스크에 대해서 저번 주부터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질문하시죠? 네, 그렇죠. 어떤 게 좋냐. 네. 전문가들도 사실 갈피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저희들도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웠는데 4일부로 질병관리본부장의 발표에 따르면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발표가 있습니다. KF라고 하는 건 뭡니까? KF80, 94 뭐 이런 얘기? 필터인데요. 네. 필터 수치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세먼지 같은 것들이 원래 들어올 때 걸러줄 수 있는 수치가 80이면은 뭐 어느 정도 수준, 또 94면 그보다 높은 수준 이런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미세먼지와 황사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사실 바이러스가 입자가 굉장히 작아서 어차피 이 필터가 수치가 높은 거다 하더라도 들어오긴 해요. 그러면 우리가 마스크를 굳이 안 써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은 비말이죠. 그렇죠. 비말의 크기가 얼마냐가 중요한데 그 크기가 뭐 큰 것들도 있겠지만 사실 미세먼지 크기 사이즈에 뭐 5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크기도 있어서 확실히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황사형이나 뭐 미세먼지 마스크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용 마스크가 조금은 구분될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굳이 아주 높은 고기능의 그런 걸 마스크를 쓰기보다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거를 쓰면 된다. 그렇죠.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94보다는 80을 쓰는 게 괜찮은 장점이 있는데요. 왜요? 왜냐하면 숨쉬기가 좀 편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94 정도는 사실 노인분들이나 아이들 또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좀 숨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80 이상을 80 너무 정도를. 그렇게 또 촘촘하면은 좀 불편하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아요. 그러면 또 자주 만지게 되거든요. 벗고. 그렇죠. 네, 그러면 더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가 또 알고 있는 정보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마스크를 쓰되 8시간까지만 써야 된다. 이거 버려. 그리고 나머지는 버려라. 또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요?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이 있잖아요. 네. 8시간 정도가 지나면 그 본래의 기능, 정전기라든지 미세먼지 아주 작은 필터 기능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확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가 지나면 사실은 조금 안 쓰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비말의 크기가 조금 그래도 미세먼지보다 크니까. 네. 일반적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루 넘어선 이틀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편이에요. 이틀이요? 근데 지난번에 홍해걸 네. 많이 알려주신 의사 선생님이나 맞아요. 다른 분들은 일주일도 괜찮다. 좀 빨아서 써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건 아니군요, 그러면. 이게 전문가마다 사실은 다를 수 있는 입장인데 현실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마스크를 보관할 때 네. 어떻습니까? 벗고 그냥 바로 옆에 던져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귀 찜찜하더라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찜찜하고 2차 감염 비말이 특히 밖에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감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주일 정도 사용하는 거 물론 정말 깨끗하게 보관도 잘하고 철저하게 할 수 있다면은 네.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그럼 보관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쓰고서 밖에 나갔다 왔어요. 네. 그러면 원래 샀던 그 비닐. 그 비닐을 버리면 안 되는 버리는 건 안 좋죠. 그러면은 빨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넣어놔요? 네. 그러면은 공기랑 이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 아까 말씀하신 비말 이런 게 묻어 있으면 그대로 놔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루 이틀 정도만 쓰는 게 좋고요. 일주일은 사실은 좀 위험한 방법이지 않나. 너무 오래 쓰는 거다. 네, 그렇게까지는 뭐 굳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면 마스크 써도 된다 이러던데 그것도 안 됩니까? 면 마스크는 굉장히 필터가 이제 촘촘하지 않아서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네. 웬만하면 이제 그렇군요. 보건용 마스크를 쓰시는 게 네. 안전한데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직업적으로 아니면은 사람 환경에 따라서 네. 사람을 잘 안 만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 굳이 뭐 미세먼지 마스크까지는 안 그러셔도 되고 면 마스크도 충분히 그런 거는 큰 비말 같은 거, 기침 이런 것만 좀 피할 수 있다면 쓰셔도 괜찮습니다. 안 쓰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네요. 네, 안 쓰는 것보단 낫죠. 비가 네. 오는데 우산이 없다면
네, 박스라도 써야죠. 박스라도. 알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가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행동, 예를 들면 손으로 눈을 비비든가 악수하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런 게 상당히 안 좋아요. 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네. 저도 요즘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뭐 먹거나 네. 뭐 마시거나 뭐 그럴 때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특히 카페라든지 음식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벗고 있어야 되잖아요, 마스크를. 그렇죠. 그러면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또 최근에 백화점을 갔었는데 에스컬레이터라든지 네. 엘리베이터 이런 데, 손잡고 이렇게 가면. 예, 그런 거를 이제 손 굉장히 좀 이제 공유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버튼 네, 같은 네. 거를. 그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마스크도 계속 이제 한번 쓰면 웬만하면 계속 쓰시길 권장하고, 제일 중요한 게 손으로 앞부분을 만지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앞부분이라 하면 어딜 말해요? 마스크의 면 부분이죠. 마스크가 그 바깥으로 면하는 그 접촉면을 만지면 안 된다. 그렇죠. 바깥쪽에 비말이 묻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우리가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그렇죠. 네, 그 부분을 만지면 내 손에 묻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뒷부분만 만져야 된다. 요거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또 그 손으로 또 뭐 이거저거 할 테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요, 사람들이 이제 이러더라고요. 마스크 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먹는 걸로 또 면역력 높이면 어떨까요? 그러면서 비타민, 뭐 홍삼 이런 거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던데요. 네, 무척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입에 들어왔을 때 네.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이러스의 특성상.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점막 면역을 담당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들을 통과했을 때 실질적으로 감염이 일어나니까요. 면역력을 조금 증가를 시키면 각종 질병으로부터 좀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각종 뭐 홍삼, 비타민, 아연, 비타민 D 이런 것들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은 약사에게 이게 중요하니까 약국 가서 면역력 좋은 제품 주세요. 이러면 되겠네요. 뭐 그러셔도 되는데 제가 홍보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문가와 상담을 하면은 좀 더 현명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사실은 뷔페 가서 밥을 많이 먹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뷔페 식당에 정말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약 취소가 많더라. 사람이 많이 모일 것 때문에 이런 얘기 하던데 이런 데 가도 안 돼요? 웬만하면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사람 많은 그런 뷔페 같은 곳은 네.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또 그렇죠. 감염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 폐쇄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이러스가 기생을 하면서 항상 살기 때문에 음식에 기생하나요? 음식에도 이제 액체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 네. 그곳에 기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오래 살아요? 보통 요즘에 뭐 중국으로부터 온 택배 같은 걸 만지면 안 된다. 네네. 뭐 이런 괴담들도 있는데 사실은 수시간 내에 맨 표면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수시간밖에 못 삽니다. 수시간 정도 지나면 또 괜찮구나.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약사겸 유튜버 야쿠르트 모셨습니다. 면 마스크 써도 되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비가 올 때 우산 없으면 박스라도 써야죠. 너무 재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고요. 자,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올게요.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반응을 하고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정말 알기 쉽게 분석해주는 분입니다.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인사이트 K의 배종찬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뚱커벨 배용찬입니다. 뚱커벨벨이요. 네. 자, 근데 여러분이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네. 어제만 해도 3명이나 늘어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또 정부 대응이 잘한다 못한다 계속 얘기가 나와요. 뭐 초기 논란도 있었고 또 입국 금지 지역을 중국 전역으로 또 확대, 또 그 이상의 지역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네.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여론조사를 이제 해보셨으면은 네. 연령대별, 지역별, 직업별, 뭐 혹은 성별, 뭐 이런 네. 것 따라서 약간 좀 평가가 다릅니까? 모조리 구체적으로 분석을 모조리 해보겠습니다. 달라요? 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열을 받아서 4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RDD 자동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4.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여서 55.2% 잘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나고요. 41.7%는 잘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13 내지 14%포인트 약 우리 국민들은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인데요. 연령별로 분석을 해보면 요즘에는 이 20대에 많이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 그렇죠. 18세까지 포함을 해야 되겠죠. 만 18세 이상 29세까지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 정부 대응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20대와 또 요즘 유사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연령대가 60대 이상인데 네. 60대 이상도 긍정적, 부정적 평가가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20대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 이래서 최근에 이제 학교 개강도 걸렸죠. 네, 연기되고. 연기된 네. 추세죠. 게다가 또 취업 시즌입니다. 이게 맞아요. 취업 시즌. 네. 또 취업 대기업 또 중소기업 또 공기업 취업에 영향이 이게 각종 일정들이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이런 네. 영향도 또 이런 응답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30대, 40대, 50대는 정부가 잘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가 더 높았는데 지역별로 가볼까요? 지역으로 잠깐만. 가보면, 근데 네. 60대하고 아까 비슷하다 그러셨잖아요. 네. 60대는 취업 시즌도 아닐 텐데 왜 그러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60대는 어떤 질병 이것과 아, 관련된 데에서는 좀 관심이 많으시니까. 비판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취약하지 않습니까? 연령대가 또 높으면 예, 면역력상도 여러 가지 또 그렇고. 마스크도 준비를 해야 되고 손 씻기도 잘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또 지적하는 경향으로 나타납니다. 메르스 사태 때도 2015년에도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거든요. 이때도 60대 이상의 부정적 평가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었습니다. 지역으로 가보면 수도권과 이 호남은 네. 긍정적으로 나타나는데 부산, 울산, 경남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대응이 잘하고 있다. 네. 최근에 네. 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으로 입항해야 될 크루즈선을 비롯해서 선박들이 네. 부산항으로 입항하면서 약간 경기가 또 반짝 상승하는 부산 쪽이? 그런 예. 네,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 경북 이 TK 지역은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났습니다. 충청권이 궁금하실 텐데 충청권은 팽팽했습니다. 이게 임시숙소 위치와 연관이 될까요? 이건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충청권은 긍부정의 평가가 팽팽했습니다. 직업별로 보면요. 사무직, 노동직, 네. 블루칼라죠. 가정주부에서 대체적으로 정부 잘하고 있다. 긍정적인 평가인데 주목할 직업 계층은 가정주부인데 가정주부는 좀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거든요. 가정주부들이요? 네. 그런데 이번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가정주부들 중에서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있으신 집에서는 그 아이들이 또 걸릴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걱정은 하고 있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응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인데 앞으로 좀 더 또 지켜보기는 해야겠죠. 자영업은 경제의 또 주름살이 네,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 문제다 이런 또 지적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과 학생은 앞서 이야기드린 대로 취업 시즌 또 개강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서는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내수 시장을 조금이라도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더 많이 뭘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게 소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지금 지역에서의 축제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요. 예. 또 극장, 또 공연장, 또 가지 않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정말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있는데 이럴 때서 우리가 좀 더 마스크하고 손 잘 씻고 이렇게 해서 좀 잘 참여하는 그런 문화를 좀 보여줄 필요. 뚱커벨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네, 오늘 밥을 사세요? 네. 대답을 늦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기분이 안 좋은데요. 자, 일각에서는요, 총선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영향이 있어요? 2015년 때도 메르스 사태 때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치는 상황이 있었었거든요. 그때도 40% 되었던 대통령 지지율이 29%로 이게 급전직하는 결과로 나타났었는데 그만큼 이게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럼요. 생존의 문제니까. 생존의 문제죠. 네. 그렇다 보니까 더 큰 영향을 줬었는데 선거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파급력 있는 이슈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구글 트렌드 분석 특별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관심도가 무려 총선보다 10배 이상 높았습니다. 10배 이상이요? 네. 총선에 대한 키워드 관심도는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였거든요. 그만큼 코로나 바이러스에 모든 관심이 모였다. 심지어는 김치, 치킨, 팽수 네. 보다도 관심도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뚱커벨은 굳이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예비 후보자들 경선해야 되는 시기인데 이것 때문에 경선을 알릴 수가 없어요. 알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또 총선에 그 인지도 없는 분들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얘기를 타격을 하시더라고요.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건 알리기거든요. 그런데 알리려고 하는데 지금 모든 관심과 또 언론 보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가 있기 때문에 예비 후보들은 자기 알리기가 너무나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모여야 되는데 모일 수가 없으니까. 바로 그 예.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도 지금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또 영향 미쳤습니까? 단기적이라면 대통령 지금 현상으로 보면 뭐 부분적입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도 중립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또 최근 대통령 지지율 분석 자료를 보면 잘하고 있다는 평가 때문에 지지율이 또 앞으로는 올라갈 여지도 있어요. 근데 좀 전에는 또 좀 떨어진 걸로 네, 나오던데. 그건 좀 예. 다른 영향도 있는 거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은 아니니까. 근데 장기적으로는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거죠.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경제에 부담이 되면 또 이건 선거까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정당 지지율은 어때요? 변했어요? 네, 정당 지지율은 또 조금 다른 조사 결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한국갤럽이 네. 자체 조사로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설 이후의 민심이죠. 전국 1000명 휴대전화 알리기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5%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자, 여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34%, 자유한국당도 뭐 거의 제자리 흐름입니다. 21%, 바른미래당 2%. 가장 요즘 내용을 많이 또 앓고 있는 정당이기도 하죠. 새로운 보수당도 2%, 정의당 6%, 우리공화당 0.3, 민주평화당 0.5 나타났는데 무당층이 얼마나 나왔을까요? 글쎄 좀 늘어났을 것 같기도 하고. 무려 33%입니다. 33%요. 네. 방금 전에 제가 더불어민주당 34%였거든요. 그럼 똑같네 거의.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의 경쟁자는 지금 무당층입니다. 아 그렇게 또 봐야 근데 되는 20대에서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많이 받는 것으로 말씀드렸는데 20대에서의 무당층 비율은 무려 53%입니다. 20대 절반 넘게 지지 정당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조금 뭐 원래 좀 시니컬한 면도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네. 그러니까 좀 약간 냉정한 분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네요. 노 변호사께서는 20대인데도 시니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여보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 그 지지율 하락의 대통령 변수 말고 어떤 선거 관련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최근에 무슨 파동이 있었거든요. 바로 인재 영입 파동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우리 20대, 30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이 민감한 것이 이게 미투 문제거든요. 네. 근데 한 인물이 미투 논란을 겪으면서 진보적 성향의 20대 여성들에게 영향을 줬다. 최근 이제 취업 문제, 네. 또 경기 둔화 때문에 20대 여성들도 대통령의 지지 이탈이 부분적으로 있거든요. 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그동안에 남자들이 주로 이탈해서 이 남자 그랬죠. 20대 남자 그랬는데 지금은 또 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자유한국당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통합 논의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조금 제자리 걸음한 이런 얘기 나오고 그래서 어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또 출범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금 그 창당할 때 변수가 있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좀. 네. 그러니까 이제 미래한국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하면서 정당 투표를 겨냥한 것이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의석수를 확보해서 선거 뒤에 자유한국당 또는 통합신당과 통합보수신당과 합치자 이런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세 가지 딜레마에 부딪혀 있습니다. 딜레마가 세 개나 되는군요. 뭘까요? 네, 딜레마가 네. 두 개 되는데 세 개의 문제에 봉착되어 있네요. 첫 번째는 합법성 논란 시비에 계속 시달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유권자들로서는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을 둔 것인데 네. 그런데 통합하게 되면 통합보수신당 그러면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볼 때 통합보수신당인데 자유한국당 어디 갔지? 미래한국당으로 바뀌었나? 그럼 이게 미래한국당에다가 투표를 할 가능성 이것조차도 상당히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그 마지막으로는 계륵이 뭔지 알죠? 네. 자, 한승교 의원이 미래한국당 대표가 됐는데 사람이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지금 뭐 지역에서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다 보면 네. 친박 중심으로
이 미래한국당 쪽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가 또 해볼 만한데 이렇게 되면은 자칫 동반자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 또는 적과의 동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새로운 보수당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통합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시 계속해서 좀 얘기가 되는 게 황교안 대표의 출마지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 사지와 흠지 어떻게 구분하시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네. 사지는 뭐냐면 네. 사진은 이른바 트리플입니다. 트리플. 트리플이 뭐예요? 세 개나 된다는 거잖아요. 뭐가? 세 개나 이제 어렵다라는 것이거든요. 세 개나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지역에서의 야당이 봤을 때는 대통령 지지율도 높아요. 여당 지지율도 높아요. 그다음에 여당 후보로 나오는 후보자의 지지율까지 높으니까 나가면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는 곳이 이제 사지고. 사지인 것이고 네. 흠지는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높은 곳. 그게 그러니까 흠지가 돼요. 죽을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려운 곳. 흠집 난다. 네, 흠집 난다 네. 이런 식으로 보는 게 낫겠군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로의 이정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고 하시면서 한국당하고 또 대결할 양상이 조금 보이던데 이거는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 이건 이제 이정현 의원의 속내가 뭘까? 이게 당락 여부를 떠나서 나가는 이유는 존재감이 부각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런 이유로 또 읽힙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아주 핫하게 이슈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네. 바로 트랜스젠더 성전환 여대생의 입학이 논란이 되고 있고요. 많이 논란이 됐죠. 네, 군에서도 또 성전환 하신 분이 이제 여군 복무 희망하면서 얘기가 됐는데 네. 이 성전환 트랜스젠더에 대한 우리 국민 여론은 어떻던가요? 네, 이 조사는 앞서 정당 지지율을 소개해드렸던 한국갤럽의 조사입니다. 자, 성전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글쎄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주로 이제 이번 조사와 많이 비교되는 것이 2001년이었죠. 누가 등장을 했었습니까? 정말 우리 사회에 하리수. 그렇죠. 네.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예. 바로 2001년에 20여 년이 흘렀는데 비교가 되는데 올해 조사의 경우에는 10명 중 6명이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다. 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는데 그랬군요. 네, 여성 남성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고 20대들이 가장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고 60대 이상이 가장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금 20대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해주시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연령대별로 스테레오타입이 생기면 안 되니까 네. 우리가 조금 또 사안별로 다시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성전환자를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성별로 인식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남자가 저는- 여자로 성전환을 했다면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저는 주민등록번호로 기준을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 법조인들은 그렇게 해요. 네. 그러니까 앞에가 이자냐 일자냐를 가지고. 이렇게 또 피해가시네요. 아니 피해간 게 아니라 원래 저희가 원칙이 그렇다니까. 하리수는 오빠입니까? 언니입니까? 하리수 씨는 앞에 번호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러면 언니가 되네요. 그렇죠. 네. 네. 자,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이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이제 성전환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냐인 것인데 여성으로 보는 경우가 더 높았습니다. 네, 여성으로 보는 경우가 약 한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됐고요. 남성이 여성으로 성전을 여성으로 했을 경우를 말하는 전환했을 거죠. 때. 네. 왜냐하면 성전환된 성으로 보는 거죠. 그렇죠. 네, 남성이라고 보는 경우가 31%, 남녀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만큼은 60대 이상에서도 자, 여자로 보는 경우보다는 이 경우는 60대 이상만 남자로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60대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 네. 이런 얘기는 높은 거죠.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의 여론 택배 요정 뚱커벨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